뭐 어떤 촬영이든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 다 하시는군요. 이쪽은 많이 했고 저는 많이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깔고 들어가야. 박수 한 번만. 네. 잠깐만요. 그렇게 말고 스타트. 큐사인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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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번만 또 해주시면 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얼굴 디자이너 성형외과 전문의 김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2년차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둘 다 국립대 출신인데요. 국립대 전공의들끼리는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친해지게 된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몇 년 정이신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횟수로 세어보면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얼마나 친하신지 첫 번째 체크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취향으로 보는 우정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는 고기 두께인데요. 두껍다, 얇다. 하나, 둘, 셋. 두껍다. 네. 두 번째는 소스인데요. 쌈장과 기름장. 하나, 둘, 셋. 쌈장, 깻잎과 상추. 하나, 둘, 셋. 깻잎. 네. 네. 마지막은 술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소주와 소맥. 하나, 둘. 소맥. 어떻게 성형외과를 전공하겠다고 결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어렸을 때부터 서전,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과 의사라고 하면 요즘엔 정형외과 의사는 뼈만 본다거나 외과 의사 하면 복부 장기만 본다거나 약간 이렇게 조금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신체 기관을 다 다룰 수 있는 이제 서전은 성형외과 의사밖에 없거든요. 네, 저도 비슷하긴 한데요. 대단합니다. 네, 멋져요. 근데 이런 얘기를 서로 안 해봤는데 되게 비슷한 내용이라서 제가 먼저 할 거리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해지는, 똑같이 하는 것 같아서. 두 분이 세부 전공 분야 궁금합니다. 네. 저도 돌잡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돌잡이라는 거는 이제 미용 수술을 이제 하려고 개원가로 나왔을 때 처음 하는 수술이 무엇인지가 돌잡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더 시작을 했었고 또 대학병원에서 코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 코를 같이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돼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의 것들을 확장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성형 수술에 있어서 수요가 가장 많은 게 눈하고 코이기 때문에 수술을 10개를 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한 6개에서 7개 정도는 눈, 코 수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 코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돌잡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처음 수술한 환자에 대해서 기억하시는지? 제 어머니 눈 수술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눈이 너무 많이 처지고 그러시다 보니까 눈 뜨기도 힘들고 하셔서 수술은 요즘 얘기하는 이제 상안검 수술 하면서 눈매 교정이라고 해서 눈이 좀 더 시원하게 떠지는 이런 수술을 좀 같이 해드렸었어요. 원래 어머님 수술을 하고 나서 좋은 소리 듣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눈도 피하게 되고 네. 연락 뜸하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VIP 신드롬이라고 해서 지인이나 정말 잘해드려야 되는 분이 오시게 되면은 당연히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상하게 꼭 일이 꼬인다거나 해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부작용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참 지인분들 수술하기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네. 더 잘하려고 하면 그래서 하던 대로 해라 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머니 만족하셨어요? 네, 아주 좋아하십니다 지금은.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네. 다음에는 어머니께 한번 직접 영상을 따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미용 수술을 했던 케이스가 이제 코 수술을 해드리면서 눈꺼풀 아래 눈꺼풀이 조금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 같다고 조금 개선을 해주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때 눈 경험이 많지는 않았을 때였어요. 너무 오래전이라서. 그래서 눈을 좀 간단하게 해드렸었는데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좀 불편하시다고 하셔서 그때 하면 안 좋았던 행동이 한 달이 안 됐을 때 재수술을 한 달 정도의 재수술을 하는 게 안 좋았었는데 열어서 풀어만 드렸는데 눈이 살짝 뒤집히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잠을 잘 못 자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이 조금 있었는데 결국에는 좋아지셔가지고요.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지금도 막 김치 보내주시고 막 친하게 연락해 주시고 하셔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분이죠. 뭐 여러 수술이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내 인생 최고의 수술은 이거다. 이런 어려운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나이가 젊으신 분이에요. 20대 한 중반쯤 되는 젊은 분이신데 짝눈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5번을 하셨어요. 이미 다른 병원에서는 눈동자의 크기가 틀리다는 이유로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술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눈매 교정이 문제가 아니고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양쪽에 차이가 있어서 짝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마음의 상처도 좀 많이 있고 왜 나는 성형수술을 해도 좋아지지 않지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때는 이제 눈 수술을 한 게 아니라 이마 거상이라고 눈썹 자체를 좀 올려주는 수술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쪽을 좀 더 올리고 한쪽을 덜 올리고 해서 이 높이를 맞춰주니까 짝눈이 어느 정도 교정이 된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수술 이후에 이제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를 좀 여러 번 하셨던 분이 기억에 제일 남는 것 같아요. 20대에도 이마 거상 수술을 하는 분들이 이마 거상 수술이라는 게 꼭 나이 먹어서만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제일 좋은 게 눈썹하고 눈 사이가 너무 가까웠을 때 하는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나이 들어서 처져서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20대 분들도 이마 거상 수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마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여기 헤어라인쯤에서 이제 눈썹 위로 이렇게 다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뼈에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뼈에다가. 네. 아, 말로만 들었는데 그거 진짜. 그 박모모 연예인 이거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추천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렇죠? 지금 하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네. 진단. 네. 처음에 이제 미용 수술이라고 하면 무조건 예뻐지는 것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제 예뻐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진단이 먼저 되어야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 항상 필요할 것 같아요. 저 이 말 준비해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먼저 해버렸네요. 네. 진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멘트 저 진짜 약간 진짜 되게 소름 돋고 있는 게 네. 제가 준비를 했던 게 진단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그렇죠. 저는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준비했던 건데 저는 최고의 수술이 저희 어머님 수술했던 게 저는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님 수술하고 나서 좋은 소리 듣기가 쉽지가 않은데 잠깐 어머님과 연락을 끊고 지냈더니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눈꺼풀 처짐이 좀 있어서 눈썹과 거상을 해드리고 이제 계속 경과를 보면서 잘 봐드렸던 적이 있는데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나서 여러 분들을 수술을 하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저도 굉장히 이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 생각하지만 저희 부모님, 어머님을 수술해드리고 나서 그래도 엄마가 아이고 아들 키워놓은 보람이 있네라고 하셨을 때 저도 나름의 굉장히 만족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어머니 무슨 수술이죠? 눈썹 하 거상이라고요? 이제 이마 거상과는 다르게 결국은 남는 피부를 어디서 제거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쌍꺼풀 라인에서 피부를 제거하면서 쌍꺼풀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눈썹 아래에서 피부를 제거를 하면서 쌍꺼풀을 보이도록 남는 피부를 제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눈썹 아래에서 피부를 제거하는 눈썹 하 거상술을 해드렸고요. 어때요? 부모님 이렇게 해드리면은 좀 만족도나 이런 거 뭐 약간 뭐랄까 효도 이런 개념으로서 좀 해드리는 것도 괜찮나요? 좋아하시죠.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오시면 이렇게 동행해서 오시면 그 말씀을 꼭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들이 계산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같이 왔다 그러시면 저도 더 신경 써드려서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같이 오셔서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어머님들 성형외과 가보시라고 하면 잘 안 가시고 계시니까 직접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는 굉장히 효도하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다시 태어나도 성형외과라는 성형외과 의사라는 직업을 택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사실 직업적인 만족도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성형외과 의사는 하고 싶어요. 그러긴 하는데 이제 사회적인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디 가서 성형외과 원장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요즘은 아닌 것 같아서요. 어떠신가요? 네. 굉장히 무거운 얘기로 갈 뻔했네요. 뭐 웃자고 한 말인데 죽자고 달려들 뻔하셔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다시 네. 하고 싶다. 네. 저 방금 긴장하고 있었잖아요. 네. 저는 수술하는 게 너무 좋고 또 결과를 보고 저도 만족을 하지만 이제 오신 분들도 만족을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제 만족도를 위해서는 성형외과 의사를 다시 할 것 같고요. 지금도 만족하고 있지만 다른 파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확장하면서 성형외과 의사를 다시 할 것 같습니다. 네. 나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근데 분명 친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혼자 약간 살겠다는 느낌이에요. 아,